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1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내일 MLB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또 열심히 준비해 왔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점심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멤버십이 다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데이터 공유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 표에다가 제가 핵심 이슈들이라든지 뭐 참고 지수, 그 다음에 언오버, 그 다음에 이제 승패,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적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MLB 총 8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점 좀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피츠버그랑 토론토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현재 시각으로 오후 12시 35분 경기거든요. 대낮에 가져가는 경기인데 선호도는 아무래도 토론토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높을 것 같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오비에도를 사실 신뢰할 수가 없고요. 게다가 이 피츠버그의 빠따 최근 흐름 자체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토론토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153kg짜리 뭐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스토프 자체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 볼이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강점이 좀 사라져 버리는 시즌? 이거 토론토도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토론토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3리까지. 그리고 이제 뭐 홈런도 10방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5경기에서. 득점에 대한 지원은 평균 6.6득점이 되어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오비에도와의 상성이라든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크리스 베싯 원정에서 가져가는 베싯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번 시즌 베싯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가져간 총 12번의 경기에서는 56.1 동안 40 자체 ERA를 환산한다면은 6.39가 찍혔었거든요. 많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원정에서는 사실 실투성 공이 많아지고 있고 장타를 좀 많이 허용하면서 스스로 좀 무너지는, 빠르게 무너지는 경기가 되게 많았었다 보니까 이 베싯을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싯 이후에도 최근 토론토의 불펜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피셔라든지 발랜드라든지 뭐 로드리게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실점률이 조금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좀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화력전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조금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토론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보니까 뭐 토론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토 승 8.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시애틀 볼게요. 필라 시애틀. 자, 홈팀 필라델피아가 이제 1차전, 2차전을 야무지게 경기를 가져왔고요. 지금 3연승까지 연승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족 못한다. 수익까지 내놔라. 이런 욕심을 좀 가질 만한 상황인데 원정팀 시애틀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돼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7.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사실 선발도 역할이 안 되고 있고요. 불펜 구간도 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등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선발이 루이스 카스티오가 등판하거든요. 일단 이번 시즌 스탯은 25경기 나와서 142.1 동안 1.2의 WHP와 3.48의 ERA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좌타자 헌팅이 조금 불안하거든요. 좌타자를 만났을 때 피안타율이 2할 8푼 5리, 이거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도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하필이면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뭐 슈아버라든지 뭐 하퍼, 뭐 케플러 이런 좌타 라인들이 또 밸류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 카스티오가 원정에서 좌타 라인이 강한 필라델피아를 만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게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스티오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루자르도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57kg짜리 싱커를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 그 다음에 뭐 포심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일단 구속이 빠르고요. 구위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브레이킹 볼이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당겨치는 거 좋아하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볼에 대한 약점도 명확한 팀이다 보니까 사실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루자르도가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루자르도가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오픈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필라델피아가 조금의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고점에서 타격감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필라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는 좀 타이틀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챙겨가고 있고요. 휴스턴은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흐름이 많이 다른데 최근에 이 휴스턴이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경기력이 안 좋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돼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에서 가장 득점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티 3차전부터 시작을 해서 디트 2차전, 디트 2차전까지 계속해서 빵점 3연속 영봉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4푼 7리까지 뭐 안타를 전혀 쳐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볼넷을 얻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출루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 찰리 모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전성기 데뷔했을 때 커브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진 건 맞죠. 커브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래도 최근에 뭐 9위는 나쁘지 않고요. 보더라인 피칭 가져가면서 안정감 있게 그래도 막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점의 휴스턴을 상대로는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급의 피칭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디트로이트가 이 불펜 구간도 되게 안정감 있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실점이 없죠. 최근 5경기.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좀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휴스턴의 선발은 프랜버 발데스가 등판합니다. 방장님, 찰리 모튼과 지금 발데스를 비교해 보면은 발데스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흐름이 조금 아쉽거든요. 8월달 발데스는 3번의 등판에서 2패,
18.2이닝 동안 24피안타 6볼넷 12자책 5.89의 ERA.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싱커가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 내일 경기 역시도 휴턴이 선발 싸움에 있어서 강점을 가져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타격감이라든지 불펜 흐름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디트로이트가 뭐 찰리 모튼과 프레이버 발데스의 매치업이라 한들 역배를 받을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디트로이트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세인트 볼게요. 마이애미, 세인트루이스. 자, 원정팀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1차전, 2차전을 잘 잡고 왔죠. 마이애미를 1차전, 2차전 잡고 왔는데 뭐 사실 수입까지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일 선발이 누구냐면은 샌디 알칸타라 등판하거든요. 알칸타라 이번 시즌 24경기 나와서 127이닝 동안 1.41 WHP와 6.31의 ERA인데 뭐 신뢰할 수 있나요? 자, 근데 이 알칸타라가 시즌 초에 분명히 많이 부진했던 건 맞아요. 근데 최근의 변수가 뭐냐면은 이 싱커에 대한 밸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싱커가 좋거든요. 그래서 158kg짜리 싱커에다가 뭐 포심,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하드 싱커블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155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무빙볼러, 밸류가 높은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역시도 타이밍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샌디 알칸타라가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알칸타라가 생각보다 좀 잘 던져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둘게요. 오픈해둘 거고, 반면에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안드레 팔란테가 등판합니다. 자, 일단은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너클, 커브까지 던져줄 수 있는데 이 팔란테는 반대로 지금 페스볼에 대한 밸류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뭐 WCP라든지 방어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력이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지금. 특히나 이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다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연속 안타 뽑아내면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이 팔란테를 괴롭혀줄 수 있는 능력은 또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마이애미가 이 알칸타라를 앞세워서 수입까지는 좀 막아주는, 면해주는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뒷심 싸움에 있어서는 조금 굳어지는 느낌의 경기? 마이애미가 이제 불펜이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엔 다시 안정감을 또 찾아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애미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없다라고 한다면 좀 언더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승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워싱턴이랑 매치 볼게요. 워싱턴 매치. 자, 양팀 2차전 대상 경기고요. 1차전은 어제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피터슨이 잘 던져줬고 8이닝 1자책 꽁꽁 워싱턴이 묶어줬고 워싱턴은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면서
무난하게 매치가 경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매치가 최근에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고요. 실점에 대한 억제도 나쁘지 않게 잘 되어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사실 불펜도 지금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맞는데 사실 헬슬리만 좀 정신 차리면 뭐 큰 문제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이 헬슬리가 좀 부진하고 있는 게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자, 여기서 내일 워싱턴의 선발은 이제 브래드 로드가 등판합니다. 15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일단은 직선 구종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페이스볼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좀 단조로운 레파토리, 제구도 좀 불안하고요. 근데 이제 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것도 맞는데 근본적으로 직선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드와 이 매치의 타선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매치의 타선이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투수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드에 대한 기대치는 높게 잡아주진 않을게요. 높게 잡아주진 않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매치의 선발은 센가가 등판을 하는데 15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구성을 하고요. 이제 대부분의 일본 투수들이 즐겨 쓰는 이 상하 로케이션, 직구로 위에 공략하고 스플리터로 아래쪽 공략해주는 이 상하 로케이션을 잘 이용하는 유형이죠. 근데 좀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볼넷이 좀 많긴 하거든요. 99.2이닝 동안 볼넷이 48개. 근데 사실 이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이 생가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을 던졌을 때 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팀인가요? 워싱턴은 근본적으로 좀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이죠. 그래서 뭐 선구 능력이 나쁘게 말하면 선구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뭐 다르게 말하면 공격적인 타격을 가져가는 팀이고 그래서 사실 생가를 이 워싱턴의 타선에서 좀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매치가 최근에 좋았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매치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애틀란타랑 화이트삭스 경기 볼게요. 애틀란타, 화이트삭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애틀란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허스턴 월드랩이 이번 시즌 되게 좋거든요. 지난 시즌 두 경기에서는 2.43의 WHP와 16.71의 ERA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번 시즌 세 번의 경기에서는 0.79의 WHP와 1.02의 ERA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칭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스플릿, 뭐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굉장히 많은 구종을 던져주는데 전체적인 스토프 괜찮거든요. 그리고 구위도 좋아요. 그래서 약간 윽박 지르면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는 공들도 생각보다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이 되게 많아요, 이번 시즌. 그래서 사실 화삭 같은 경우에도 이 월드랩의 9위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펀치력이 좋은 타자들이 많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월드랩과의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사실 저는 월드랩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마틴 페레즈 등판합니다. 일단 페레즈는 커리어 내내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죠? 감사합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조금 부진한 점? 이번 시즌도 사실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두 게임 나와서 9.1이닝 동안 5자책 4.82의 ERA 2이닝에 대한 히팅도 안정감도 사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이다. 이거 사실 이 페레지가 조금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최근 이 화이트삭스는 불펜 구간 답이 없어요. 최근 5경기 14.1 막아주는 동안에 12.56의 ERA 뭐 윌슨이라든지 뭐 테일러, 뭐 레저, 뭐 핵심 코어들이 전부 다 이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틀란타는 최근에 불펜 괜찮죠? 뭐 좀 과부하가 좀 있기는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화이트삭스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좀 안 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애틀란타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랑 애슬레틱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팀 1차전은 이제 미네소타가 사실 에이스를 내보내고 경기를 졌거든요. 이제 라이언을 내보내고도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실책 하나 때문에 이제 한순간에 와르르 약간 무너지는 모습, 이게 좀 아쉬웠죠.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이제 벨리 오버로 등판을 하는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되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지난 시즌 1회 WHP와 3.98의 ERA 기록했었는데 이번 시즌 많이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이 워낙에 좋은데 변화구들이 사실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슬레틱스도 최근에 타격감이 괜찮아요. 뭐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할 7푼 1리의 팀 타율에 뭐 홈런이 또 10방이 나오고 있고요. 뭐 평균 6득점을 가져가는 구간. 오버도 사실 이 피장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애슬레틱스가 가져가는 이런 펀치력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오버로 애슬레틱스의 타선을 버텨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기니 등판을 하는데 이제 152kg짜리 싱커를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뭐 커터, 슬라이더, 3피치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싱커에 대한 구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한데 근데 이제 싱커가 워낙에 좋아요. 그래서 뭐 빗맞은 타구라든지 뭐 땅볼 유도라든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네소타도 최근에 이제 팀 타율이 최근 5경기 1할 9푼 5리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안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무인골을 또 잘 치는 팀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선발 싸움에서 애슬레티카스가 조금 더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불펜은 최근에 양팀 다 나쁘지 않다 보니까 애슬레틱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전 저득점 정도 좀 예상이 돼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컵스랑 미러키 경기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컵스가 더블헤더를 전부 다 가져갔죠. 더블헤더를 전부 다 가져갔고 미러키의 상승세가 한번 좀 꺾였습니다, 지금.
상승 쭉 하고 있다가 한번 꺾이면서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최근에. 자, 여기서 이제 내일 컵스의 선발은 콜린 레아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 강점은 공끝이 되게 좋고요. 커맨드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뜬공 유형이라는 리스크를 가져가는데 이닝 대비했을 때 피홈런이 조금 많습니다. 다만 내일 리그레필드 안쪽으로 강한 바람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레아가 이 비거리에서 이득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최근에 장타가 잘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레아의 약점이 뜬공 유형에다가 피홈런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공략해 주기에는 내일 이 바람이 아무래도 조금 거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이 실점 이하는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러키 선발은 미시오라우스키 등판합니다. 160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 3피치로 가져가는 그런 유형인데 뭐 구속도 좋고요, 구위도 좋고 익스텐션도 좋고 무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불안유소라고 한다면 볼실이 조금 있고 피홈런 비율이 적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강한 바람이 좀 강한 변수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경기장 이 컨디션에 따라서 좀 접전 저득점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플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컵스가 역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컵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기준점이 되게 좀 낮게 잡히죠.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오늘 저의 방송이 만약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또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가입도 한 번씩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감사드려요.